내년에는 이렇게 중국에 6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6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반드시 6의 문제가 생겨야 돼. 생겨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라는 거나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흐르는 물과 같은 건데 그걸 그렇게 회착을 갖는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씁쓸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사실 이걸 찍었는데 이 동영상이 제대로 안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이거를 수업을 합니다. 제목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오너이거나 사업자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 기점을 통해서 일의 방향에 있는 상대편의 지금 사업 상태나 재정 상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이제 추적해 보는 겁니다. 구성하기 하여튼 다각도로 여러 가지 일을 예시를 해주고 알려주고 이러는데 의외로 이게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이게 연반인데 내년도 연반에 월반에 연반에 이걸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 기준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업 상태라 그러나요? 사업 상태가 좀 1이니까 어렵다가 되는 거죠. 자기 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쪽이다. 그럼 그 사업장은 사업 상태가 어렵고 잘못하면 차입금, 빚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뭐 그냥 장사가 안 되는 집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인 방향입니다. 2인 방향. 2인 방향은 북쪽입니다. 2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부동산은 있다. 집이니까. 부동산은 조금 있다. 근데 이제 가정, 집이라는 개념 속에서 자금은 없다. 자금. 역시 그러면 내년에 남쪽이나 북쪽을 기준했을 때 사업 상태는 불안전한 상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 방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파산입니다. 파산이 되는 거예요. 일 자체는 사업이 안 된다. 어렵다. 그럼 3방향은 어디냐면 곤방향이 되는 거죠. 곤방향이 되는데 3에 팥살을 맞았으니까 3이라는 개념이 뭐 사기 이런 뜻이 있죠. 3이라는 뜻이 뭐예요? 젊은 사람 이런 뜻이죠. 3이라는 뜻이 새로운 사업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팥살을 맞았기 때문에 곤방향 자체도 이런 개념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좀 어렵다가 되는 거죠. 어렵다. 포괄적인 의미는 뭐 사기꾼이나 뭐 젊은 사람, 새로운 사업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일단 팥살이라는 개념 이 자체는 어렵다, 힘들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남쪽과 북쪽과 서남간에 있는 업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가 되는 거죠. 많겠다. 그 다음에 5를 보겠습니다. 5는 이제 부패 이런 뜻이에요. 부패. 썩었다. 그리고 이제 5라는 개념이 이제 욕심이 많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만약 된장찌개 집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패니까. 된장찌개 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이런 거죠. 가장 저렴한 집, 찌개집,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방향은 이제 방향성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속,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죠. 무속이라는 개념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하면 이제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흉이라는 뜻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자체는 방향성을 따지자고 하면 손방향, 남쪽, 군방향 이렇게는 안 된다가 되는 거죠. 힘들 것이다. 큰 이제 포커스로 놓고 보면 남쪽이 우리나라가 또 돼요. 북쪽은 저쪽 북쪽인데 정확하게 북쪽은 뭐야? 북쪽. 남쪽은 큰 테두리로 보면 남쪽은 사실 내년에 어떻게 돼요? 어렵다, 힘들다, 부도, 장사가 안 된다. 북쪽은요, 이게 뭐냐면 북쪽조차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도 직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년 자체는 남북간이 역시 어렵다가 되는 거고, 남북한이 따져보면 남쪽은 장사가 안 된다가 되는 거고, 삼바선 뭐야? 약간 사기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흉하게 따지면 큰 돈만 노리는 사람만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방향성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남북간 자체는 서로가 힘듭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자기 집 기준이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체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뭐 그러면 집이 각자 틀린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은 그쪽 상대편을 보면 남쪽이 되고 이쪽에서는 북쪽이 되고 이런 개념의 이제 포커스가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넓게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우리가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 이게 구성학이라는 게 기운의 이제 집합체를 표현하는 개념인데, 평균적으로 방향성 내지는 어떤 개인적인 방향성에서도 어떤 흐름이 그렇게 모여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은 어떠냐 그랬을 때 8. 좋은 것이 8입니다. 이 8은 뭐냐? 부동산. 자산 있는 회사. 욕심 많은 곳.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쪽. 자기 집 기준해서 보통 서쪽은 평균적으로 그냥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쪽으로 가면 부동산도 있고 그쪽 있는 혹시나 그쪽 방향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재산이 좀 쌓여지거나 아니면 그 팔이라는 개념이 조상의 덕이 있는 집안이거나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 7의 안파인 방향, 7의 안파인 방향. 7의 안파이다 이럴 땐 7. 그러면은 이제 7이 원래 좋은 건데 이게 안파를 맞아버리면 돈이라는 개념인데 돈이 돌지 않는다. 돈이. 돈 회전이 안 된다. 첫 번째, 돈 회전이 안 된다. 결국엔 뭐냐면 역시 그 방향도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 크게 나가서는 안파라는 개념이 오게 되면 부도라는 의미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부도. 그래서 이때 부도가 나면 큰 부도가 되죠. 큰 회사인데 부도가 날 수 있는 회사 이렇게 큰 기업인데 크게 하는 슈퍼인데 무척 어려운 회사 아니면 가게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사방향이 있습니다. 사방향. 이게 동쪽 되는 거죠. 동쪽. 사는 이제 장사, 거래, 영업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년은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동쪽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동쪽은 사가 이제 정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라는 곳입니다. 구라는 곳입니다. 이건 주식, 수표 이런 거예요. 어떤 상품, 그 다음 계약서, 인기 상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쪽과 북쪽 사이, 동북간 방향에 있는 곳에 장사나 업체는 좀 장사가 잘 되거나 내실이 있거나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수표, 주식, 수표 큰 돈이 있다는 개념이죠. 이제 큰 기업상의 거래라 그러면 이쪽에 가면은 수표를 받을 것이다. 이쪽으로 가면 큰 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구방향이 좋고 매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팔방향이 좋고 나머지 기타 방향은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만약에 길방향을 원한다면 동북간 그리고 서쪽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집 기준이거나 자기 사업체 기준으로 해서 혹시나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잘 참고해서 내가 우리 집인데 동북간에 든 회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조금 잘 되더라. 금전 회전이 잘 돌아서 수표만 주더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타 방향, 특히 이제 조심할 방향은 내년에는 이제 저희 손방향, 건방향, 곰방향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거나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경우 수의 방향에 준합니다. 이거는 그달의 의미나 그해의 연도에서도 파악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